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시작한 지 10년. 경기도의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이거나 혁신공감학교로 운영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혁신교육을 이끈 이재정 교육감은 대학 총장, 국회의원, 통일부 장관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행보를 선보인 인물. 그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 교육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양한 기술이 쏟아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혁신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혁신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계신 분이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과 함께 혁신교육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교육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3기에 이어서 4기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지원해준, 지지해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아마 혁신교육에 대한 희망이었지 네. 않았을까. 왜냐면 혁신교육이요. 새로운 그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네. 학부모들에게도 애들에 대한 기대가 컸고요. 그렇죠. 학교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달라지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교육의 힘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희 그 교사들의 95%가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아무튼 열심히 합니다. 네. 그 선생님들의 열정 때문에 이제까지 경기도의 혁신교육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혁신교육입니다. 이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을 도입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혁신학교가 늘고 있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희가 혁신학교 처음 시작한 것은 2009년에 네. 13개 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네. 뭐 그 학교로 가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로 몰려온 학부모들도 있고. 네. 그 왜 그러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토론 수업을 하고 이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네.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그 호기심과 선생님들의 열정이 혁신학교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현재로는 664개의 혁신학교가 있지만 나머지 한 1,700개 학교는 다 혁신 공감학교로서 네.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죠.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모든 학교가 다 혁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임기 시작과 함께 경기 혁신교육 3.0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제 혁신학교를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네. 처음에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13개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네. 혁신학교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다. 그러다가 이것을 이제 일반화시켜서 31개 시군 전체의 혁신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혁신학교의 일반화인데 이 일반화도 역시 학교 안에서만 혁신교육이 이루어지니까 혁신교육에 무슨 한계가 있지 않느냐. 각 지역별로 혁신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각 시마다 특색 있는 그런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넓혀 나가자 해서 금년부터 네. 혁신교육 3.0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설정해서 확대하고 있다 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역이죠? 이제 혁신교육지구는 각 시마다 네. 시의회와 시장이 결정을 내려서 네.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맺고 네. 혁신교육 프로그램들을 그 지역의 특색 있게 이제 해왔습니다. 그것도 한 6, 7년 됐죠. 지역의 여러 관계자들, 시장님도 들어오고 시의회 의원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관계 전문가들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혁신교육, 그 지역이 지향해야 할 어떤 혁신교육의 목표 네. 이런 것들을 서로 정해서 그걸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이 오산과 부천 혁신교육지구가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오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생존 수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돼버렸지만 네. 학생들이 우선 살아있는 교육을 좀 하자. 오산 지역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학생들이 지역 교육의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그 지역 전체가 하나 학교처럼 되는. 아. 다시 말하면 마을이 학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오산의 특징이고요. 부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교과 중점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 또는 뭐 외국어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이런 것을 각 학교별로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이런 중점 학교를 해서 학생들이 자기 선택에 따라 네. 그 학교를 들어가면 네. 그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꿈꾸는 삶입니다. 이 교육감님 개인에 대해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한 경력이 많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오셨어요. 교육감님은 그럼 어떤 학생이셨나요?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골에서 공부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시골에서 공부하다 변호관에 서울에 오니까 네. 문화 충격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갈등도 있고 그래서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남다른 병도 알았습니다. 네. 정말 뭐 학교고 뭐고 다 싫고 뭐 정말 뭐 다 집어치우고 고향에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경험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차츰 하게 됐는데 그때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조금 저희들이 조숙했는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시사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서 활발하게 우리가 시사 문제 같은 걸 좀 논의하고 조숙하셨네요. 뭐 저 고등학생이 시사 문제 토론한다는 건 민족의 미래가 어떠고 뭐 이런 아, 남다르셨네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답이 없습니다. 네. 유치원장부터 대학 교수, 대학 총장, 또 정치인까지 정말 다양한 직책들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장래 희망으로 꼽을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관련 직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줄 만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골라 한 건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복잡하게 산 거죠. 네. 그래서 그야말로 유치원 원장을 했는데 네. 그 유치원도 법인 유치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찍이 제가 유아교육에 대한 생각도 가지게 됐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았는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도전하자. 도전하자. 네.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자. 네. 그게 제가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력 중에서 이 교육자인데 특이하게 통일부 장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통일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통일부 장관을 한 건 정말 저에겐 축복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평양에 가서 그 정상회담 한 것, 그럼요. 그리고 14 정상선언을 만들어낸 것, 그건 정말 저에겐 뭐 지금도 잠을 자면서도 생각이 나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미래 세대들 그렇죠. 아니에요. 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통일 한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 그런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부지게 한번 미래의 꿈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다른 교육청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2년 전에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 시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아, 교과서까지. 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교과서는 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가는 이렇게 새로운 걸 어떻게 도전하는 그런 교과서들을 만들었죠. 저기 평화통일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라면서요. 제가 이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네. 이 통일 교육이나 이 평화 교육이 책에서부터 시작할 일은 아니지 않냐. 아, 그렇죠. 오히려 체험을 해야 그래야 무슨 동기 유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판문점 같은 데 가보고 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캠프 그리브스 그런 지역에 가서 하룻밤 좀 자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통일에 대한 평화에 대한 꿈을 꾸는 것으로부터 이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이래서 이제 체험학습 그것도 1박 2일 체험학습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은 이제 연습으로 몇 가지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아주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꿈을 꾸게 하는 교육, 이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미래 교육입니다. 이 미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 체험 교육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8대 체험 공약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8대 체험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평화 통일도 그거 하나고요. 예술 체험으로부터 인문학 체험, 자연 환경에 대한 체험, 역사. 역사의 체험. 저희가 이 체험 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각 지역에 가서 우리가 이런 체험학습들을 더 좀 강화해서 좀 거기서부터 동기를 만들자. 가령 우리 전봉준 장군이 전주 그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럼요. 그 올라온 경로가 어떻게 됐냐. 경로가 어떻게 되나. 그거 한번 좀 보면서 네. 실제로 전봉준 장군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경기교육은 어떻든 현장에서 출발하자. 뭐 이겁니다. 그런데 또 미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학교의 자치 실현이라고 합니다. 요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5년제 교육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학교의 주도적인 네.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육적 역량을 기르고 네. 그러니까 학교가 그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단위로 하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가령 뭐 이 학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도 저희 예산을 드리면 그 예산을 학교가 스스로 편성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교가 스스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드리는 거죠. 그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또 미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민주 시민 교과서를 발행했다. 네.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까지요. 우리 교육의 목표가 뭐냐 네. 그러면 네. 정말 대학 입시가 목표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사회에 정말 떴떴하고 당당한 사람으로 기르려면 민주 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민주 시민이란 뭐냐. 그걸 알면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우리 아이들 성장해가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 우리들이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하나고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만들어낸 것이 이 민주 시민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거냐 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계 시민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세계 시민. 네, 이 세계 시민 교과서는 유네스코에도 지금 보고가 됐고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 그 영문판 안 만들어주냐? 그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이 세계 시민 교과서를 영어로 해서 다른 나라에다 보내주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 시민 교과서를 최초로 만드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시면서 미래교육국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미래교육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과 같은 학교 모양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네. 정말 학급이 필요할까? 학년이 필요할까? 또 이게 무슨 그 담임 선생님 이런 조직이 필요할까? 아마 선생님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능의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 네.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 나갈까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번 시험해 본 것이 학교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걸로 마을 학교로 꿈의 학교를 해봤습니다. 네. 꿈의 학교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가진 꿈을 자기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발표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저는 이 면이 하나의 그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면 네, 좋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4차 산업혁명이 그야말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노동 구조를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미래 사회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미래 사회는 정말 삶이란 게 뭘까? 지금과 네.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100세를 준비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네. 저희가 그 미래 교육국을 만들어서 금년 3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한 출범을 했죠.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청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 학교라는 말, 이 말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희망차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